7월 10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모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정신학자이신 김성일 박사님께서 알랭 바디우의 집합론과 신학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 알랭 바디우가 그 철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그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플라톤 철학이 결국은 사멸하고 소멸하고 결국은 그냥 거의 뭐 뇌사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플라톤을 새롭게 20세기에 살려낸 이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톤 철학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분석 철학자들, 그 비트겐슈타인을 비롯한 이런 철학자들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이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분석 철학, 즉 신부정하고 형이상학 부정하는 저런 영미 철학인데, 그다음에 이제 독일을 비롯한 이 대륙 철학. 그래서 이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을 연결시키는 또 그러한 이제 특이한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플라톤이 이제 아니 알랭 바디우가 이런 위치에 있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서양 그 수학을 완전히 새롭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그 수학을, 그러니까 유크리트부터 2500년 동안 거의 변하고 있지 않던 이 서양 수학에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그 수학 개념을 도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뜨신 이제 이건데, 그리고 또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 그러면 알랭 바디우가 독창적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칸토라고 하는 이 칸토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제 우리가 수를 셈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새로운 발상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종래는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셈을 했는데, 이 집합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칸토를 얘기합니다. 같은 이 독일의 이 수학자고요. 1919년에 죽었습니다. 19년에 죽고 이 집합론을 발표한 것은 뭐 우리나라 그 동학난이 한창 전개되는 1982년 뭐 83년 그 무렵에 이제 이 집합론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제 이 집합론은 뭘로 아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냐면 1958년인가요? 59년인가 그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쌓아 올렸을 때에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어떻게 소련 수학이 이렇게 미국을 앞섰는가? 음, 그때 이제 미국이 발견한 사실은 바로 이 서양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유크리트 수학을 미국은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소련이 바로 뭐냐면 이 집합론을 도입해서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론이 도입된 이후부터 과학이 달라지고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미국도 이 집합론을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해가지고서 바로 도입을 해요. 1959년부터. 그래서 딱 10년 만에 1968년 아폴로를 쌓아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수학이라는 인문, 자연, 사회가 어디나 이렇게 적용 안 되는 데가 없고, 그다음 현대 뭐 경제학자들도 거의가 다 이 노벨상 타는 경제학자들이 이 수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 집합론이 도입됐냐 하면은 1975년도 제5차 교과과정 변화할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마디 말해서 195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우린 집합론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가정교사 하려니까 이거 뭐 우리가 전혀 모르던 수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새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에,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이 집합론을 배운 세대인가요?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김성문, 그럼 1975년 그 무렵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그렇지. 고등학교는 벌써 그때 집합론이 도입됐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집합론 가르치는 수학자가 한국에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교수마저 성균관 되어 있던 김아목이라는 교수, 여러분 아시죠? 그 뭐 활궁인가 그 뭐 활 쏘가지고 동료 교수 쐈다 해서 재임용에 탈락돼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런 거 뭐 쓸데없는 거 왜 가르치냐 해서 수학 교과서 이걸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이 현실이고, 이게 한국 수학계, 그다음 우리 일반학계, 뭐 일반학계에서는 이 수학자들이나 할 일이지 수학자들도 이 싫어하는 걸 뭐하러 우리 인문학자들이 배우느냐. 뭐 근데 바로 이제 알랭 바디우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합론을 모르면은 출발할 수도 없고 처음도 끝도 마지막도 결국은 이 집합론이에요. 그러면은 수를 셈하는 데서 이 유클리드에서부터 칸토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유클리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셈하는데 이 칸토는 어떻게 이제 셈을 하냐면은 이 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빈 그릇을 하나 둬야 돼요. 빈 그릇을 하나 두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이제, 예, 그게 이제, 그런 게 지금부터 뭐냐, 화면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A, B, C를, 제가 이게 연필 이렇게 세 개라고 합시다. A, B, C. A, B, C를 할 때, 그러니까 A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B 하나 넣었어요. 이제 C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그 ABC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ABC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넣는 방법이 AB를 넣고, 그 다음에 BC를 넣고, CA를 넣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를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BC, AB, BC, CA, ABC,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2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2라는 숫자는 여기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러니까 유크리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 넣는다, 넣는다, 안 넣는다. 이게 이제 2라는 수예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ABC, 2의 삼성을 하니까 만약 ABC더라면 2의 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1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8개, 이걸 가지고 이 8개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집합. 예, 혹은 또 멱집합, 파워 세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알랭 바디의 용어가 몇 개 생기는데 그 이 ABC를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시츄에이션. 그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ABC, AB, BC, C의 ABC 공집합. 그러니까 8개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의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상태. 이제 이거 가지고 결국 알랭도되고 모든 걸 정치, 경제, 예술, 음악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A, B, C 상황은 세 개인데 상황의 상태는 A, B, C, A, B, B, C, C, A, B, C 공집합 8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왜 세 개인데 8개로 불어나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인데 왜 이렇게 8개로 불어나야? 그러니까 상황의 상태는 상황보다도 항상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과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요.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그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엘리멘트인데 그 부분은 뭐냐면 8개가 되느냐.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알랭 바디오는 가장 좋아하는 게 프랑스 혁명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에다가 적용시키면은 처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될 때는 잘 아시는 대로
파리 대학 학생들, 대학생들이 주도했죠. 그다음에 루이 15세, 그다음에 농민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 소박한 그 개념 세 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날 와서 프랑스 혁명이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말 자체도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은 4.19 일어날 때 그때 경찰, 뭐 대학생, 뭐 이승만 박사 요것뿐이었는데 요새는 4.19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4.19라고 하는 언어 말 자체가 또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 구속될 때 이 판사가 내린 결론 가운데 뭡니까? 증거인멸. 예.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이제 있으면서 여론 조작. 그다음에 또 뭐 자기 지지자들 만나는 거. 이건 사실은 그 내란하고는 어떤 면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내란 이후에 생긴 내란. 그 내란에 대한 내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냐면 메타내란이라 그런 거예요. 어떤 원래 내란이 있었다면은 이거 내란이 있은 다음에 바로 1월 12일에 체포하러 가니까 바로 뭐냐면 경호원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 요번 이건 그래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쉽고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이제 알랭 바디오가 정치를 풀어나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1월 12일에 체포하러 갔을 때에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거의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냥 그 내란이 있은 다음에 그 내란에 관한 내란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황은 뭐냐면 이제 그 처음 할 때 국무회의라든지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내란이라 이러면은 바로 뭐냐면 서부지검에서 이 지지자들의 난동, 그다음에 체포하러 갔을 때 저지한 거, 그다음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막 말을 돌리면서 입을 맞춘 거, 이런 것도 바로 이제 내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이제 예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이걸 기독교 신학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소박했어요. 기독교 신학의 처음에 이 로기온이 큐자로라고 하는 아주 몇 줄 안 되는 단순한 그게 예수의 진짜 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한 말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게 큐자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동방박사 얘기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한 말에다가 예수님에게 한 말에 없는 그 말들을 또 거기다가 첨가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마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예수의 그 Q 자료가 소박한 예수의 A, B, C라면은 그 이후에 예수에 관해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이제 사복음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새 이 도마복음서라는 이 김용옥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건 이거 보면은 큐자로보다 더 소박하게 쓰여진 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서. 제가 11월 달에 이제 그 도마복음 학회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예수의 죽음 얘기도 안 나와요. 예수 부활 얘기도 안 나와요. 예수의 심판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죽음, 재림, 종말 이건 전부 다 엉켜놓으면서 바울이 나중에 갖다 다 이게 첨가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제일 많이 첨가한 게 이제 마태복음서가 제일 많이 첨가했고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도마복음서 같은 것은 아주 오리지널한 처음에 집합 A, B, C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이 부분 집합을 만드니까
이렇게 뭐냐면은 잡다한 ABC, AB, BC, C의 ABC 공집합. 아마 우리가 여기 이제 뭐 ABC를 갖다가 기독교의 뭐 초기에 무슨 몇 가지 요소라 그러면은 아마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아 요거는 아타니우스의 사상이네, 이건 이레니우스의 사상이네, 이건 어거스틴의 사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 8개 요소들을 아마 다 그렇게 어떻게 그게 이제 원래의 요소에서 그게 부분이 그렇게 많아졌는가를 이제 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알아듣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상황과 상황의 이제 상태가 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통일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처음에 해방된 이후에는 그냥 통일하면은 더라도 지금 뭡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핵 문제가 나오죠. 예, 중국 문제가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통일을 하고 소박할 때 그거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요소들이 이렇게 그냥 이걸 이제 알랭 바디우는 초과라고 하는 것이고 초과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칸토의 집합론, 집합론에서부터 그 유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말 흔들리기 쉽지 않는 단단한 구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론을 도출해 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던 그런 잡다한 이론들이 이 집합론을 통해서 이제 이 정리가 되겠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A, B, C 이건 간단하게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B, C, CA까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처음에 A, B, C 끝에서 두 번째 있는 거 A, B, C잖아요. 제가 그 범신론이라고 써놓은 거. A, B, C.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집합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이게 바로 뭐냐. 프랑스 혁명이라 할 때 프랑스 혁명이라는 말 자체도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범신론이라고 써는 ABC라는 건 처음에 이걸 이제 한꺼번에 다 넣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ABC를 가지고 아까는 A, B, C, A, B, B, C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A, B, C 다 자체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A, B, ABC라는 전체도 자기 자신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까지 계산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넣기 전에 이 빈 통 자체, 예. 이 빈통 자체도 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그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공집합의 표시이고 이게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 공집합을 표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북구르파 지역에서 어떤 촌락에서 사람들이 새마다 아무것도 없는 거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할 때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약돌에서 조약을 빼내고 나면 조약들 고기에 이렇게 진하게 박히는 그 흔적 그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 우주는 세계에는 신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 A, B, C 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유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다음에 어거스틴 이후에 바로 주류 전통 신학의 디이즘이라고 하는 유신론이라는 게 바로 이게 집합론을 볼 때에 A, B, C 저 성경에는 이게 A, B, C 여기 A, B, B, C, C에도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마 뭐 기독교 신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넓게 잡아서 A, B, C, A, B, B, C, C 이거는 뭐냐면 아주 분명하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A, B, C가 세 개라면 이건 하나 아니면 두 개니까 이건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이 이제 확실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A, B, C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범신론. 그게 이제 과정신학은 이제 범죄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이 모든 팬앤티즘, 그러니까 모든 그 만물 속에 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 속에 만물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한, 예. 그러니까 A, B, B, C, CA 요게 하여튼 범신론적이고 과정신학에서 얘기하는 범죄신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체 A, B, C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이렇게 이제 이게 전체이고, 이게 주목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습니까? 왜 이 손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고 이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포함이라는, 제가 여기다 썼어야 하는데, 포함이라는 한글을 치고 위에 올라가서 F9을 치면 한자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포함이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그게 우편함 속에다가 편지를 넣듯이, 그다음에 이 물컵 속에 이 컵 속에 물이 들어가듯이, 그렇지만은 이 컵은 절대로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편지가 우편함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편지 속에 우편함은 들어갈 수 없는, 뭐 이거는 불가역적, 도저히 가역할 수 없는 우리의, 이거는 진보나 보수나 막론하고, 방어스나 막론하고 우리의 뇌리 속에 아주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한번 포함하고 F9 쳐보세요. 한번. 예, 포함하고. 그쪽에서 한번 포함하고 F9을 쳐보세요. 오케이. 하고 F9 쳐보세요. 한문이 뭐가 나오는가? 아니, 한자로. 이래 놓고 F9을 치면은, 아, 한자가 나오는데. 포, 안 되시면,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하나 나오고, 또, 그거 누르세요. 또 하나. 옳지. 그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냥 두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 아니, 옳지. 이, 이 포함이, 이 포함할 때는 반드시 이 주먹으로 말하면 이게 왼손이 오른쪽을, 에? 감싸할 수도 있고, 오른쪽이 왼쪽을 감쌀 수도 있는, 그런 상호, 이걸 이제 화이트는 인터널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내인적 관계. 옳지, 됐어요. 이건 보시면 모양 자체가 이 병에다가 물을 따르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포함은, 이거 포함 2라고 합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가 부분을, 감쌀 수 있으나 절대로 부분이 전체를 감쌀 수 없는, 신이 인간을 감쌀 수는 있으나 인간이 신을 감쌀 수가 없는, 예. 이걸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집합론적으로 말하면 ABC, AB, BC, C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다음에 문제가 위에 있는 포함 1은 바로 범신론이라고 저서는 ABC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이게 또 이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호, 이걸 내인적 관계,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걸 화이트는 외인적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기독교 어거스틴 이후에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가지고서 이 밑에 있는 포함 이 개념만 사용해야 되지, 예, 절대로 포함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처단, 그대로가 이단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포함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적어 보면은 그렇게 그게 외인적, 위에 끄는 내인적. 예, 이제 밑에 이제 외인적 논리를 사용하고 철학을 사용하고 시hen학을 사는 사람들이, 이건 제가 이제 너는 그 이상하게도 영어로 이름이 첫 글자가 A로 시작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다음 아퀴나스, 그 어거스틴, 안셀름,
예, 그것도 심지어 이제 제가 아담까지 넣어서. 왜냐하면 이건 남상 논리니까. 예, 예. 전부, 그래서 제가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냥 약자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아우거스티누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티- 뭐 어거스틴이라 하기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 하거든. 예. 그 다음에 안셀름, ANSELM, 예. SELM, 안셀름, LM. 아, 거기다 이제 또 뭐 아담까지 넣읍시다. 아담. 이건 남성들의 논리니까. 그다음 이제 위에 내인적에는 이 한자 두 개 구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존재론이나 신론이 형이상이 전부 이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위에 이제 내인적에는 바로 뭐냐면은 에피메니데스, 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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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메니데스, PI, MEDES, MEDES, 에피메니데스. 여기 I를 치세요. 거기 I.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유블라이드. LEUBLEIDE. EU. 아니, EU. L 아니고 앞에. 제가 자서 EUB, L, EI, DES. 거기다 이스턴이라고까지 씁니다. 동양이라고. EASTERN. 이스트, EAST, 이스턴. 여기 T, EAST, 이스턴. 이스트라고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이브. 아담 이브 할 때.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이 논리 얘기해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우리 그 학생들 세 사람 정도 박사학위 템플 대학에서 뭐 클레모ント박사학위 따도록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동양적인 그 사상, 동양적인 몰라서 오해가 많아요. 이 논리를 사용하면 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메니데스 잘 익숙하지 않죠. 유블라이데스. 예, 이, 이,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은 이제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피메니데스에 대해서는 디도서, 디도서 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거부림에 볼 것 같으면, 디도서, 그 바울이 이제 크레타라는 섬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의 어떤 예언자 가운데서 하나가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요, 야바구꾼이요, 거짓말쟁이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에피민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크레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벤질벤질하고
그냥 그 아주 궤변적인 논리를 펴고 상술에 빠르고 이러니까 화가 나가서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바울이 이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 논리인 줄 알았더라면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제 이게 다름이 아니라 크레타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자신이 크레타 사람이라면서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했다면 금방 돌아설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니까 그건 참말이죠. 그러니까 예.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참말이고 참말을 했다면 거짓말이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 지중해 연안 그 이때 이제 아테네 지역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A형 논리학자들이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어떻게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가 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했다면 거짓말 참말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이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인적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얘기했다면 거짓말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 위에 상위 개념인데 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컵과 물과 같이 그게 그냥 서로 포함 관계를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서 생기는 게 소위 이제 패러닥스, 이제 역설의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만히 보니 이제 그 크레타 사람들, 그다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아테네 그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이 이 논리를 사용하는데 도저히 못 동하는 거예요. 이 논리에. 지금 생각하면 이 논리가 전부 옳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박해하고 이걸 박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올가논이라는 논리학을 씁니다. 그게 바로 이제 A형 논리예요. 그거는 뒤에 이 범신론이나 ABC와 공집합을 빼버리는 거죠. 예, 그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크리트 수학의 공리계 가운데 하나가 부분의 합이 전체다. 근데 만약에 A, B, C와 공집합을 넣어버리면 부분의 반 합이 전체라 성립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부분 전체가 전체고 전체 전체가 부분이고 더군다나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자기 자신 속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박사님 이게 이제 아시겠죠? 정리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학에서 범신론과 무신론을 반대하는 이유는 완전히 이건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바로 뭐냐면은 이 이건 그러니까 궤변론자들과 소피스트들이 사용하니까 이게 참과 거짓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참이 거짓이요 거짓이 참이요 뭐 이런 논리가 돼버리니 사회 합리적인 논리가 성립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이 윤리적으로도 그냥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고 파괴가 돼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논리를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올가논이라는 논리학을 만들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16세기 옥스퍼드 대학은 철저하게 대학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 3단 논법에 충실을 해야 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는 전부 다 이 3단 논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그 학칙에 그렇게 기록이 학칙에 얼마나 무서운지 뭐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19세기에 와서 칸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런 부분 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응용한 분야가 미술계입니다. 미술계의 사회 인성파라고 하는 그 미술가들이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분이 와그너에 관해서 물었는데 똑같이 전부 다 그 와그너나 그다음에 알랭 바디와 분은 미술론, 음악론 전부가 요 집합론에서 전부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그 중세기 그림이라 그러면 뭐 모나리자 박사님 예? 이제 그만 좀 하시고요. 아 저희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얘기 끝낼 수 마무리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알랭 바디우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 공집합을 집합론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범신론자. 그러니까 이 범신론까지 된 사람이 라이프니츠예요. 스피노자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이전까지의 기독교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A형 논리의 신학은 전부 다 ABC, ABCC.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불확정성 이론, 카오스 프랙탈 이론, 요새 AI 이론, 로봇 이론 전부 다가 E형 논리입니다. 그거는. 예. 절대로 이 A형 논리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돌아가지 못해요. 이, 이 자기 자체하고 공집합을 이 집합에 넣지 않으면은 이 회로 자체가 될 수가 돌아가. 그게 이제 그 회로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프레게라고 하는 독일의 이 수학자이고, 그것이 이제 한 반세기 지난 다음에 폴 노이만과 그다음 알랭 튜링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컴퓨터 발견에 이제 공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현대 과학과 우리의 모든 공학적 시스템은 이 집합론 구조에서 돌아간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학이 지금 이런 외인적 논리에 의해서 넋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꾸 이 신학이 지금 현대 논리, 현대 과학, 최첨단 여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적으로. 지금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제 이게 희한하게도 이 도마복음서가 이 ABC와 공집합을 다 넣었어요. 이 도마복음서가. 하여튼 저 얘기를 끝내겠습니다.